자, 이번 주 들어서 한대행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여론조사에서도 범보수의 1위에 잡혔습니다. 본인이 아마 자기 입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판이 싹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수 측에서는요. 그렇지만 한대행이 지금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5월 초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사이에 한대행이 미국과의 지금 관세 통상, 그러니까 경제 안보 전략 TF에서 다룰 주요한 문제들을 대강을 정리해야 된다. 지금 좌파들은 엊그제부터 한대행이 그런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면 미국한테 항복하는 거다. 트럼프 유리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 한대행은 그런 협상을 할 자격이 없고 자기로 넘겨라. 그리고 서둘면 트럼프한테 말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 빨리 한 사람이 제일 유리할 거다. 일본도 빨리 하고 지금 한국도 빨리 하고 인도도 빨리 하죠. 이 세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패키지 딜, 원스톱 쇼핑으로 경제 문제, 그중에서 관세 폭탄에 대한 문제, 또 한국의 무역 흑자에 대한 개선 문제, 그리고 또 조선이나 LNG 같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다루어져서 대략 이 부분은 이 정도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매듭 짓자는 요강은 합의가 4월 말까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불확실성을 예방하고 기업이 자신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일부에서는 뒤늦게 버틸 만큼 버티는 게 좋다고도 하지만은 트럼프가 이미 자신의 원래 주장인 고율 관세 폭탄, 한국의 25% 등을 부분적으로 이제 철회하고 있고 포기해가는 마당에 우리가 굳이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늘로 찔러도 아주 씨알도 안 먹힌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를 아시아의 핵심 세계 우방국가로 확정하고 그 세계 우방국가와 우선적으로 매듭을 짓겠다. 지금 미국과 버티는 나라들이 좀 많잖아요. 캐나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멕시코도 그렇게 하고 있고 EU도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우방이라고 확실한 나라, 캐나다는 이번에 미국하고 워낙 대립하고 있으니까 빼고요.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인도 이 5개 정도는 핵심적 이해 당사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자기가 주장하는 고율 관세 폭탄을 갖다가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양보가 진행되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의가 되게.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관세 폭탄을 때리면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개선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공장이 세워지고 자체 내부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많은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당장 고용이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세금이 한 10년간 6조 달러 이상 더 걷어져서 미국의 재정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 근데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경제학적인 고민이나 근거가 없지.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이게 오히려 미국의 채권 이자가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지요. 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달러 약세가 이제 기본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도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상대국 화폐의 가치에 비해 매우 약화되어서, 그래서 원화나 엔화나 이런 것들이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떼어서 그래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요즘 보면 일본의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00엔에 850원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100엔이 1000원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엔화가 강세를 띄어가는 것은 결국 일본이 엔화 가치 하락을 방향을 전환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고민이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일본 간에, 일본의 나카소네 80년대 초반에요. 미국의 레이건이 있을 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또 엔화의 가치를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갖다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게 있죠. 그게 이제 1985년 9월에 미국 주도로 일본, 프랑스, 서독, 영국 등 5개국이 모여가지고 환율 조정 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국이 달러를 매각하고 자국 통화를 매수해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엔화, 마르크화 등의 가치를 갖다가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관세 폭탄만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미국에도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와서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기 침체, 미국 성장률 하락을 가져오니까 또 미국의 달러 국채 금리 폭등이 지금 가져오고 이러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합의된 거죠. 환율을 무기로 해서 내세우자. 이래서 이제 환율을 갖다가 미국이 달러를 낮추고 상대국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 갈 거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하고 베센트의 이 환율 관련 발언을 보면 각국의 무역 장벽과 환율 조작을 조사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상호 관세 정책을 만들어라. 달러는 계속 세계의 선호 통화로 남을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달러 약세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전 세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서로 각국이 보호무역, 폐쇄무역, 관세 폭탄 속에서 자신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에 미국이 관세 폭탄에서 서서히 환율 조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자 합의식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한국은요, 초반에 미국이 생각하는 우호 대상국과 같이 협상을 빨리 끝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초반에 하지 않고 트럼프나 미국의 눈에 애를 미기는 대상으로 찍혔다 칩시다.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자기의 25% 관세 폭탄부터 시작해서 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100% 그대로 100억 달러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면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기다려야 되겠지만 미국이 지금 점차적으로 상호 관세 폭탄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예상대로 굴복하지 않고 뻗대기면서 미국의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국이 쓰는 주요 공산품들의 원가를 공개해버리면서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 중국에서 190만 원에 생산한다. 한국에서 뭐 20, 30만 원 팔리는 레깅스가 중국에서 불과 2, 3만 원에 만든다. 이런 식으로 다 폭로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당황했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속에서 트럼프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호 국가들로부터 먼저 협상을 해서 자신이 이걸 관철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미국 국민한테 보이고 국제적으로 과시하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국이 빠졌다 칩시다. 한국이 빠져도요, 미국은 일본, 영국, 호주 그리고 인도 등의 나라들과 협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베센트가 노골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제일 대우 잘해준다. 그 다음부터는 대우가 점점 나빠질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초반에 장사 실적을 보여야 된다. 거기에 급급할 때 끼어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딜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어가지 않고요, 뻗대기면 그건 나중에 물어야 할 대가가 엄청날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은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오는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일찍 협상하지 마라, 협상의 성과를 갖다가 가지지 마라, 알래스카에 투자하면 안 된다. 바보입니까?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지 모르고 거기에 또 성과는 투자 대비 실적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래스카에 들어간다 하겠어요? LNG를 구매한다 하겠죠. 미국 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조선 산업이 다 박살나버려가지고 군함을 못 만들어요. 군함은 상선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작은 무게에 온갖 걸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군함은 만드는 데만 해도 한 7년 정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콤팩트한 군함을 만들 능력이 지금 소멸되어 버린 상황에서 우방국과 함께 이거를 만들어야지 적국한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요, 지금 해군 정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매우 아쉬운 상황에서 한국과 이것도 타결 지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미국이 성과에 급급할 때 협상에 들어가서 트럼프 요구에 100% 관철이 아니라 서로가 적절하게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 짓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트럼프가 한국의 한대행한테 전화한 것은 한대행이 아니면 이재명이하고는 이 협상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대행한테 전화했고, 원래 목적도 한대행이 출마해서 당선되기를 바란다. 지금 상호 관세를 내가 유예할 건데 당신들은 일찍 들어와가지고 우대 조건을 받으면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미국의 동맹국 범위 안에 들어갈래? 하니까 한대행이 오케이, 바로 협상하자. 그래서 어제 알래스카 협상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갖다가요, 지금 협상을 늦춰야 된다, 졸속 협상을 한다, 미국에 굴욕적으로 굴종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퍼줬다, 지 대선 야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요,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조건 한대행을 씹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국익을 포기하는 짓거리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